자,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를 한번 보기로 하죠. 대명사는 그야말로 얘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네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은 이게 받아서 사용을 할 때, 이 대명사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이 명사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라는 것을 구별해서 써야 하죠. 흔히 이제 인칭 대명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인칭 대명사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면 그냥 it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사람일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라는 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그거예요. I, mine, me, mine, you, your, yours 이렇게 열심히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 하나요? 요새는 이제 그게 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걸 각각 소위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모양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it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다 뭔지 아니까 이건 그냥 두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들을 한번 본다면, 인칭 대명사 중에서 우리말이 없는 소위 제기 대명사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물은 방금 원규가 it을 받는다고 했는데 it을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인칭 대명사 안 해도 되죠? I, you, he, she, they 모르지 않잖아요. he, she, it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일 때는 he, she, 사물일 때는 it 쓰는 겁니다. 이건 다 아실 거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대신에 요 놈만 한번 보기로 할까요? 자, 제귀 대명사라는 말을 보니까 얘는 제목이 딱 보니까 얘는 우리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죠? 제귀 대명사라는 건 뒤에 뭐가 붙는 거냐면 self라는 말이 붙는 얘를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복수형이 되면 selves가 되고요. self라는 말이 붙는 걸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17세기부터 일본 애들이 서양의 문물을 막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서서 당시에 동북아의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서양 애들 되게 무시했잖아요. 니네가 뭔데 이러고, 사실 서양 애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자기들이 동양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문물들을 많이 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왔더니 중국이 자기들보다 더 좋거든요. 와, 이렇게 옷감을 멋있게 팔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중국 애들이 막 비단 펄럭펄럭거리고 다니고 있고, 처음에 정말 유럽 애들한테는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기들이 아주 뻣뻣한 파피루스 같은 거, 종이 같은 것도 팔아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중국 애들이 종이는 바인딩 기술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재본요. 이 재본 기술이라는 게 인류의 역사에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재본이 없던 시절에, 아주 굵은 파피루스를 쓰던 시절에는 책 읽다가 자기가 앞에 읽었던 부분을 다시 찾고 싶으면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가 얇았죠. 한지는 중국 종이보다 더 좋아서 얇은데 질겨서 보존도 오래됐고, 그리고 책을 만들기 좋았는데 유럽 애들 종이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거칠고 두꺼워서 많이 쓸 수 없는, 그리고 걔네들은 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음료수도 중국에 갔더니 차가 쫙 늘어져 있고, 그래서 오히려 뭘 했냐면 수입을 해가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려고 중국을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소위 아편을 마구 팔아서 할 수 있는 게 그 집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때 중국의 자기 그릇이 유럽으로 처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나타내는 영어가 이름이 차이나가 된 거예요. 영어 단어가. 중국 거라고. 그전에는 걔네들은 그런 기술도 없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동북아 지역에 있던 일본은 그 유럽 애들의 서양 문물들을 받고 싶었던 욕심이 엄청나서 서양 애들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을 한자어로 옮기는 일들을 지금으로 치자면 번역청 같은 걸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엄청난 노력들을 했는데, 그때 일본 애들이 번역청에서 번역했던 그 한자어들을 사실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지금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일본 사람들은 딱 보면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다시 제자입니다.
재결합하다라고 할 때 그 재자예요. 그 다음에 귀자는 무슨 귀자냐면 돌아갈 귀자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귀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귀자를 써서 다시 돌아가는 대명사라는 이런 이름을 일본 애들이 붙인 건데, 이 self라는 말은요, 일단 이거부터 하자면 self라는 말은 이렇게 항상 전미사로 사용을 해야지 자체로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되면 self라는 말은 이렇게만 딱 사용하면 얘는 명사가 돼서 자아라는 아주 철학적인 단어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게나 쓰죠, 그죠? 그래서 식당 가서 물은 자아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굉장한 철학적 번뇌에 막 빠지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 self service라고 써야 되죠. 실제로 옛날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제 외국인 친구가 이게 물은 자아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집은 가니까 반찬 자아 막 이런 걸 써놔갖고 헷갈려 죽겠는데 주인이 철학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두루마리 휴지 걸려있고 그래서 애를 막 괴롭게 만드는. 자, 왜냐면 외국 애들은 두루마리 휴지는 영어로 토일렛 페이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딱 화장실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제기대명사는 보통 기존의 문법책으로 보면 기존의 문법책에 보면 제기대명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귀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조적 용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귀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로 자기 자신에게 동작이 돌아오는 걸 제귀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조적 용법은 얘는 해석을 하면 위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강조적 용법은 직접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는 직접 스스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 강조적 용법은 소위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먼저 직접 보여드리면 얘는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I love myself라고 이렇게 쓰는 얘가 제귀적 용법이에요. 다시 돌아가는데 뭐가 돌아가냐면 사랑한다라는 나의 동작이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제귀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됐죠? 자, 여기는 myself를 지워버리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제귀적 용법 문장에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직접 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I did it 까지만 써도 되는데 I did it myself라고 쓰면 얘는 내가 직접 했잖아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스스로 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며 생략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를 강조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구별이 무의미해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쓰이는 말은 부사야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얘를 대명사에 두지 않고 그래서 부사로 분류하는 문법 학자들도 많거든요.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를 뭐로 해석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직접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스스로라는 말로. 자, 위에 있는 이놈이 중요하죠. 이 자리에 있는 놈은 얘를 빼먹을 수 없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만을 제기대명사라고 만약에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 얘는 굳이 제기대명사라고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얘만을 제기대명사라고 만약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제기대명사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가 한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목적어 자리에는 일반 목적격을 사용하지 못하고 뭘 이용해야 되냐면 제기대명사를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에는 어떤 말이 없냐면 I love me 라는 말이 영어에는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여기 있는 me라는 말은 지금 love라는 사랑하다라는 동작을 놓고 이 동작의 주체가 I인데 얘가 한 동작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내가 한 동작이 나 자신에게로 다시 들어올 때 자, 저걸 아주 기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어하고 뭐가 같을 때 목적어가 같을 때가 됐군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는 일반 목적격을 사용할 수 없고요. 이 자리에다 뭘 이용해야 되냐면 my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이걸 보고 제기대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생각보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편이어서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건 수능 문법 문제도 이미 2번이나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형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걸 제기대명사라고 그런다고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즉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다는 얘기는 주어는 우리가 동작의 주체라고 배웠죠.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라고 배웠죠. 즉 주어가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문법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경우에
일반 목적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뭘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대명사라는 놈은 사람을 받을 때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사물을 받을 때는 it을 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인칭 대명사 중에서 조금 용법이 어려운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제기대명사를 봤고요. 이번에는 뭘 하나 보면 되냐면 it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돼요. 자, 대명사 중에서 it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it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이거 다 듣고 자요. 그 다음에 it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뭘 구별하냐면 it과 그 다음에 one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처음에 it과 one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it을 써야 될 자리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물을 대신하는 말 it을 써야 될 자리에 it을 쓰지 않고 one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 it과 그래서 one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it과 one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똑같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용하지만 같은 명사를 이용하지만 it은 같은 명사 같은 물건이에요. 같은 명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 같은 사물이 되는데 명사만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같은 사물이 되는데 이 one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명사는 같으나 얘는 같은 사물이 아니라 다른 사물이에요. 다른 물건일 경우에는 one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얘는 one은 흔히들 뭐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냐면 another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이래도 틀린 건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쉬워요. 내가 열심히 수업을 하다가 뭘 잃어버렸다고 할까? I lost my mic. 내가 마이크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I lost the mic. 내가 마이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이크는 MIC라고 쓰기도 하고 MIKE라고 쓰기도 해요. 원래는 마이크는 마이크로폰인데 괜히 썼다 이 단어 다른 단어 쓸걸? 마이크로폰인데 이걸 줄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 MIC라고 소리 쓰기도 하고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쓰면 MIK라고 쓰기도 하죠. 자, 수업을 하다가 내가 마이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려면 마이크가 있어야겠는데 제기를 누가 훔쳐간 건지 모르지만 마이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다가 다행히도 내가 뭘 하게 됐냐면 다행히도 내가 이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I found 다음에 뭘 찾은 거냐면 더 마이크를 찾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 마이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하고 같은 명사가 되니까 그런데 같은 물건이니까 얘를 받는 대명사는 더 마이크를 뭘로 써버리면 되는 거죠. 얘를 it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됐죠? 야, 그런데 내가 마이크를 잃어버렸는데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이크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I bought라고 쓰면 더 마이크가 되지 못하죠. 더 마이크를 사면 내가 잃어버린 마이크를 내가 돈 주고 사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another 마이크가 들어오겠네요. 자, 이렇게 의미는 이런데 사실은 마이크가 되는 거겠죠. 내가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라고 쓰면 이번에는 마이크라는 명사는 똑같이 사용했지만 물건 자체는 같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뭘 쓰는 거냐면 it을 쓰지 못하고 얘는 one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it하고 one하고 구별하실 수 있겠죠? it은 그래서 같은 명사, 같은 사물일 때 사용하는 거고 one은 명사는 같지만 다른 사물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nother로 설명하시는 분들처럼 얘기를 하자면 it은 뭐가 되는 거냐면 it은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아서 더 명사가 되는 거지만 여기 나오는 one은 얘는 앞에 나왔던 것하고 다른 명사는 같지만 뭐가 되냐면 another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게 한 가지. 근데 두 번째 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it을 쓰지 못하는 경우 중에 it을 쓰면 안 되고 that을 쓰는 경우를 볼 건데 it 말고 it 쓰면 안 되고요. 틀리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냐면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자, 얘도 수능에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 어떤 경우냐면 한번 잘 보세요. 이번에는 모양을 미리 만들어 버리면 어차피 대명사니까 앞에 나왔던 명사를 받았을 건데 얘가 뒤에 뭔가를 꾸며주는 말이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it을 쓰지 못하고 that을 써야 됩니다. 즉 it은 다른 말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 예문 가지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대명사에 대한 기본을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climate of Tokyo라고 하면 도쿄의 날씨가 is milder than 그 다음에 Seoul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도쿄의 날씨가 서울보다 온화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이 문장은 현재 틀린 문장입니다. 자, 얘는 왜 틀린 문장이냐면 우리말로는 괜찮죠. 도쿄의 날씨가 서울보다 온화합니다 라고 우리말로는 해도 괜찮은데 영어는 이렇게 함부로 생략할 수 없어서 얘는 도쿄의 날씨는 서울의 날씨보다 온화하다라고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말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놈만 the climate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자, 뒤에다가도 똑같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It's milder than 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the climate of Seoul 이라고 써야 그래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써도 사실은 얘도 완전히 맞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건 어떤 언어나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영어는 좀 병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마침표현에 같은 단어가 내리 2번 들어간다? 이건 영어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the climate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얘를 뭘로 바꾸게 되냐면 대명사로 바꾸게 되는 거죠. 앞에 이미 the climate이라는 명사가 한번 나왔으니까 저 명사를 다시 쓰지 않고 뭘로 받게 되는 거냐면 대명사로 받아서 문장을 다시 쓰게 되는데 It's milder than 이라고 쓰고 이 자리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the climate을 is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를 is로 받지 못하냐면 뒤에 지금 뭐가 있죠? of Seoul이라는 꾸며주는 말이 있죠. it은 이런 꾸며주는 말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it을 쓸 수 없고요. it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뭔가의 꾸밈을 받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인 that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뭘 쓰면 the climate 대신에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of Seoul이라는 형태가 뒤에 남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수능의 문법 문제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 뒤에 누구의 뭔가의 꾸밈을 받아야 되는 대명사 자리는 뭘 쓰지 않고요. 이 자리에는 꾸밈을 받는 말 자리는 it을 쓸 수가 없고 이 자리에 뭘 사용해야 되냐면 that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이 that이라는 대명사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모양으로 여러분이 뭘 보실 수 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걸 전치사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d라는 과거 분사가 붙어서 앞에 있는 that을 꾸며주는 경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it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지금은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였으니까 that을 받았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가 만약에 복수였으면 뭘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그때는 those로 받아야죠. that의 복수형이. 그래서 대명사가 이제 기본 대명사 편을 마무리해 볼게요. 대명사가 이제 제가 이 강좌는 뭐 시험 문제 푸는 걸 주 목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대명사의 밑줄이 가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대명사 문제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이 대명사는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지칭 대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1단계겠죠. 그죠? 얘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첫 번째 이 지칭 대상과 관련해서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얘가 수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수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단수 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확인하는 거냐면 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격을 확인한다라는 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를 확인하는데 여러분한테 주격, 소유격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요. 뭘 물어보게 되냐면 목적격과
소유 대명사.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가장 많이 나온 건 격을 물어볼 때는 재규 대명사가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얘를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바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세 번째로 사용을 하는 게 소위 it이 아니고 뭘 써야 하는 경우 one이나 그 다음에 또는요 that을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요거 세 가지를 대명사 문제를 풀 때는 밑줄이 대명사에 가 있으면 저걸 생각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대명사의 기본에 관한 설명은 이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조금 더 별난 용법에서 주의해야 될 대명사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